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팅 A to Z의 디아와 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안 메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네, 이메일로 제안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제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지 애매할 때 쓰는 이메일 표현을 알아봤죠? 네, 제안 메일은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경우가 흔해서 안건만 간략히 소개하고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만 하기 때문에 내용이 간략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메일 업무 주제를 알아봐야죠, 리아쌤. 오늘은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가장 길고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보고서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네, 보고서는 업무 글쓰기 중에서 가장 포멀하고 구조가 아주 딱 떨어지죠. 어찌 보면 아카데믹 라이팅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조 면에서 말이죠. 내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려면 리서치도 필요하고 세부 주제별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게 많은데요. 업무 내용은 여러분 각자의 산업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대1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보고서의 구조, 그리고 보고서에 수치적 자료를 넣기 위해서 표나 그래프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 표나 그래프를 묘사하는 표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 이메일을 볼 텐데요. 다른 때와 달리 내용이 좀 길죠? 5초 드릴 테니 내용은 대략적으로 훑어보시고 어떤 구조에 따라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셨나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일시정지하셔서 본인 페이스에 맞게 따라오세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시작은 introduction, 서론이죠.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Japan Report Introduction. Earlier this month, I visited Japan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our products there. Although Larson is a leading ice cream producer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t well known in Japan. 이 보고서를 쓴 목적을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리아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글쓴이는 럴슨사 직원인데 자사 상품의 일본 출시 가능성을 얘기하고자 우선 일본 내에서 자사 상품의 인지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론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주제를 언급했어요. 그 다음 본론이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The market. The ice cream market in Japan is very competitive and is now open to foreign companies. Sales of regular and high quality products have risen steadily in recent years. See attached sales figures. I visited wholesalers, retailers, and sales reps in the Tokyo and Osaka areas, and also spoke to consumer focus groups. I discovered that Japanese consumers pay attention. Flavor, lighter flavors are popular. Image, effective advertising, and attractive packaging are essential. Ingredients, all ingredients must be pure an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on packaging. Package, portion size, sizes are generally much smaller than in the US. Price, although we are not aiming for the lower end market, prices should be no higher than those of our main competitors. Etiquette. Outside the home, Japanese consumers prefer to eat ice cream at the point of purchase. Eating in the street is generally not acceptable, although this is changing. 본론에서는 글쓴이가 일본의 상품 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최근에 상품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체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잠재적 시장 고객들이 원하는 점들을 알파벳 항목으로 6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읽는 사람에게 더 잘 전달이 되도록 항목화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conclusion, 결론 단락이에요. Conclusion. Based on my research, I suggest that we first introduce a limited range of US made lines in retail stores. We should immediately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production in Japan, and I recommend that we offer a number of ice cream cafe franchises in the Tokyo area as soon as possible. 본론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자사상품 출시를 어떻게 진행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첫 문장에 I suggest, 두 번째 문장에 we should, 그리고 I recommend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으로 보고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실 어카데믹 라이팅에서도 결론에는
본론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끝을 맺죠. 아카데믹 라이팅 결론 쓰기 영상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론의 구성은 글의 스타일에 상관없이 서머리와 의견 제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결론 쓰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크게 구조를 살펴봤으니까 내용이 이해되셨는지 함께 짚어볼게요. 이 보고서의 주제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상품이죠. 그렇죠. 자사 상품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 시장 조사를 보고하는 거죠. 그럼 럴슨사는 새로운 시장인 일본에서 잘 알려져 있나요? 아니요. 서론에서 미국에서는 선두업체지만 일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럼 글쓴이가 일본에서 어떤 지역을 갔나요? 도쿄와 오사카요. 네, 본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도쿄와 오사카 지역의 관련 종사자들을 만났다고 나와 있죠. 일본 시장이 성장하고 있나요? 네, 본론 시작에 Sales of regular and high quality products have risen steadily in recent years라고 나와 있어요. 잠재 고객들이 맛에만 신경을 쓰나요? 아니요. 맛 이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재료, 패키지와 용량, 가격 등을 신경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맛 이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을 본론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글 쓰이는 럴슨사가 일본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결론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보고서의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고서는 맨 위에 제목, 타이틀을 쓰고, 그 다음에 서론, introduction, 본론, main body, 결론, conclusion의 순서로 작성하시면 되죠. 제목의 경우에는 가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다 쓰신 후에 제목을 붙이셔도 돼요. 글쓰기에 방해되는 것 중 하나가 제목을 먼저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용을 쓰려고 하면 글이나 사고가 확장이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작성해 보세요. 제 경우에는 가끔 내용을 다 쓴 후에 서론도 조금 어트랙티브하게 바꾸기도 해요. 맞아요.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초안을 작성해 보시고 나서 여러 번 수정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제목에는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설명을 쓰시면 돼요. 인트로덕션에는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전달할 내용을 쓰는데 예시처럼 시장 조사를 한 경우라면 시장 조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컨클루전에서는 본론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 또는 조언 등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간략하게 구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어떤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일까요? 좋은 보고서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방금 전에도 본 것처럼 명확한 구조를 따르면서 각 섹션에 대한 헤딩, 소제목을 사용하는 게 가독성을 위해 좋습니다. 명확하게 써야 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보고서의 목적은 알맹이가 있어야 하겠죠. 보고할 정보나 연구,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안, 조언, 주장 등이 따라오겠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요약하거나 결론을 쓰셔야 합니다. 또 내가 보내는 보고서가 맞는 담당자에게 쓰는 건지도 잘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길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고서가 너무 길면 읽기 싫어지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글이 길어지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언부언하게 되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핵심이 뭔지 의문이 들죠.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항상 핵심만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글쓰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예시 보고서는 제안 보고서잖아요. 그렇다면 설득을 위해서 이유를 설명해야 하겠죠? 어떤 행위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because가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접속사 말고 다른 표현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투부정사인데요. 리아쌤, 투부정사의 대표적인 뜻이 뭐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이 있죠. 네, 이 목적의 뜻으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예문에 이달 초에 이탈리아에 방문했다. 내 출장의 이유는 이라고 두 개로 분리된 문장을 투부정사로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arlier this month, I visited Italy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our products there. 우리 제품의 출시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또는 조사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예시 보고서에서 시장 트렌드를 보고할 때 have risen steadily라고 해서 rise로 성장세를 표현했는데 기억나시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를 보고하기 위해 화면처럼 차트나 그래프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트나 그래프를 보고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왼쪽 그래프 먼저 보실게요. 시간은 작년이니까 이미 끝난 시점이죠. 이럴 땐 단순 과거형을 사용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Last year, sales rose slightly. 작년에 판매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During the final quarter, profits remained constant. 마지막 분기에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remain은 비동사처럼 반드시 뒤에 형용사가 와야 해요.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last July, costs fell sharply. 지난 7월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아직 4분기의 추세는 파악이 안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에 대해 보고할 때는 현재 완료형으로 설명하면 되는데요. So far this year, sales have risen slightly. 올해 현 시점까지 판매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During the past 5 years, profits have remained constant. 지난 5년간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Recently, production has fallen sharply. 최근에 생산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의 진행 상황을 표현할 때 어떤 동사를 쓰는지 좀 더 알아볼까요? 앞서 살펴본 예문에서 그래프가 올라가면 rise, 떨어지면 fall, 유지하면 remain을 썼어요. 리아쌤,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프가 올라갈 때 rise 대신 increase, 증가하다, improve, 향상되다, rocket, 치솟다, 급증하다도 쓸 수 있어요. 다운을 표현할 때 fall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디아쌤? fall 대신에 decrease, 감소하다, drop, 떨어지다, deteriorate, 악화시키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remain 말고 기타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remain, 유지하다 외에 기타 표현으로는 level out, 고르게, 일정하게 유지하다, fluctuate, 변동을 거듭하다, reach a peak, 절정에 달하다, 고점을 찍다, reach a low point, 바닥을 치다, 저점에 달하다와 같은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알아볼게요. 예문에서 약간, slightly, 급격하게, sharply를 썼는데요. 이 외에 어떤 부사를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moderately, 적당히, 중간 정도로, dramatically, 급격히, significantly, 상당히 등이 있는데 약한 정도부터 순서로 나열해 보면 slightly, moderately, sharply, dramatically, significantly로 볼 수 있어요. 경향성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부사와 함께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시장 분석할 때 소비자 선호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우선 뭐뭐를 알아냈다, 확인했다라는 뜻으로 I discovered, I found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포멀하게 according to my research,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이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고객, customers, 소비자, consumers, 이용자, users가 concerned, worried, 우려한다, interested, 관심 있다, pay attention, 주목한다 등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쓰면 돼요. 마지막으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제안을 할 때는 based on 뭐뭐에 근거해서라는 표현을 문장 앞에 써서 based on my research, 제가 한 조사에 근거해서 based on the research outlined above, 위에서 보고한 조사에 근거해서 based on the information above, 위의 정보에 근거해서 라고 쓰고 제안의 내용은 I recommend, I suggest, I think we should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I recommend we first introduce a limited range of products. 우선 몇몇 상품만 제한적으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suggest we first introduce a limited range of products. I think we should first introduce a limited range of products. 오늘은 좀 길게 보고서 쓰는 법과 유용한 표현들을 살펴보았어요. 보고서는 전체적 구성, 레이아웃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격식 있는 글이다 보니까 좀 더 포멀하고 세련된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월툰 앱이나 유사어 사전 등을 사용해서 연습하시면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비즈니스 라이팅 실무편은 이번 강의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개인마다 수준과 학습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연습이 필요하신 분은 반복해서 영상 다시 학습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희의 영상을 더 잘 활용하시려면 강의록과 함께 본인 스스로
직접 본인 업무 상황에 맞게 써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번 시리즈는 업무 상황별로 나누어 이메일 쓰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다음 컨텐츠로는 신규나 재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즈니스 라이팅 취업 준비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또 만나요. See ya! See ya!